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저 본격적인 유튜버쟁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예, 며칠만 영상 안 올려도, 이거 뭐 또 구독자님들이 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부터 들어서, 구독자님들이 이제 2,100여 명, 예,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요. 에, 4,990원 내시면 예, 더치신잡 내일 올립니다. 예. 어쨌든 야구가 뭐 내일까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제가 또 수업을 가야 되고 등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하이브리드. 예. 이게 25번째더라고요. 예. 뭐 그동안 이제 쪼모 있고 했으니까 이게 한 30번째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뉴스 하이브리드 25회 오늘은 이제 좀 폭넓게 얘기 좀 해볼게요. 뭐 야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치 재밌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렇고 또 이제 그 더치 신잡에서는 저희 이제 또 우리 회원님, 우리 김튼튼 회원님의 그래서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가 붙는데 이제 포클랜드 전쟁이거든요. 이게 이제 80년대 초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아무튼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전쟁이 진짜 혼란 깨는 전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더치 진짜 보시면 일단 그 도대체 그 포클랜드가 어디 있는 거냐만 봐도 아마 혼란 깨실 겁니다. 영국이 왜 여기에서 지랄을 해? 아마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뭐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좀 많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이제 몇 가지 상황과 비유를 해서 예, 뭐 보나마나 이제 뭐 경우 없는 것들, 경우 없는 전쟁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 그런 데다가 또 이따가 새벽 4시에 또 하나의 전쟁이 펼쳐지죠. 프랑스와 스페인. 축구에서는 이 두 나라는 정말 앙숙 중에 앙숙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이제 독일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원래 이렇게가 이제 붙으면은 잉글랜드까지 그러면 이제 이야 이랬는데 참 뭐 이거는 더치champ 얘기 안 할 거니까 미리 말씀드릴 것 같지만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마탱이가 갔나 그죠? 예, 지금 월드컵 아예 본선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이제 의외로 이제 그 승부차기에 당하면서 이미 집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4강이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피파 랭킹 1, 2, 3, 4위가 4강 갈 것 같죠?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4강에 보면 꼭 돌풍의 팀이 한 팀 정도 있고 피파 랭킹 1, 2, 3위, 1, 2, 3, 4위 중에서 한 두 팀이 있고 또 뭐 한 10몇 위권 중에 하나 있고 되게 이렇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은 정말로 피파 랭킹 1, 2, 3, 4위가 전부 4강에서 붙는 근데 또 그 중에서 하필이면 프랑스 그러니까 영국, 잉글랜드하고 프랑스가 붙어도 이건 전쟁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붙으면 뭐 축구에 뭐 100년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는 진정한 예. 그리고 실제로 가장 큰 규모의 국지전을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빨갱이냐 아니냐 뭐 공산주의와 뭐 냉전도 아니고 테러와의 전쟁도 아니고 정말 어찌 보면은 재래전 그리고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덤빈 국지전 중에는 사실상 거의 마지막 국지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유해 보면서 더치진 잡을 풀면 이건 재밌겠다 그 생각은 좀 들어서 그건 내일 만들겠습니다. 내일 예, 요건 내일 만들고요. 오늘은 이제 뉴스 하이브리드 아무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그리고 예, 정말 4,990원 정기 회원 예, 월입니다 월 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재개될 라방 같은 야구 라방 같은 경우에는 예, 소액 슈퍼챗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예, 그 이상은 예예예 딱 요렇게만 대신 자주자주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야구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예, 뭐 야구 근데 사실은 이 화면도 참고하시되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단 그 사실 며칠간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 뭐 저희 회원님들은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학부형 상담 및 그리고 이제 저희 송 대표님 팔순잔치 주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도움 주신 분들 굉장히 좀 많이 감사드리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쯤 해갖고 영상 만들면서 또 인사 올릴게요. 예, 그렇고 아무리 뭐 요즘 100세 시대네 뭐하네 하더라도 팔수는 정말 좀 의미가 각별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 잘랐던 머리 좀 착 시원하게 자르고 와 진짜 머리 자르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미친 듯한 더위가 시작되는데 진짜 머리 안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자르고도 막 땀이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또 제가 원래 여름을 좀 많이 타는 편이기도 한데 진짜 이거 매년 여름이 진짜 최고의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구가 분명히 뜨거워지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사실 올스타전 자체를 언제부터 잘 안 봐요. 예, 근데 이제 안 본 이유가 제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야 그 퍼포먼스가 그게 뭐야? 필요해요. 퍼포먼스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가끔씩 진짜 명짤들이 나오기도 하죠. 예, 뭐 예를 들면 황성빈이 뭐 배달의 민족 들고 가는 거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 로맥이 뭐 로메가더 장군 코스프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건 명짤이죠. 예,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올스타전을 재미없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나눔이 됐던 드림이 됐던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구도인 게 뭐냐면 MLB나 NPB 같은 경우는 아예 리그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야 올스타전 이긴 팀이 이긴 리그가 예를 들어서 뭐 저펜 시리즈든 뭐 월드 시리즈든 그 미국 놈들은 왜 지들 건 맨날 월드자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월드라 치고 예 사실은 아메리카 시리즈 뭐 USA 시리즈 이래야 맞는데 이럴 때 어드밴티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아니야말로 이제 한 번 경기를 더 할 수 있게끔 예 그리고 이제 개막을 그러면 그런 시리즈 개막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게 있으니까 퍼포먼스 와중에도 진지하게 승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눔이나 드림이 있어 본들 만약에 코시 1, 2위에 나눔팀 둘이 붙을 수도 있고 드림팀 둘이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올스타 한다 그러면은 야야야 몸 사려라 되게 좀 미안한 얘기 중에 하나. 그리고 홈런 더비 사실 홈런 더비 하면서 탈이 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은근히. 그러니까 오스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반기 막판에 좀 어딘가 좀 이렇게 좀 체력이 떨어지는. 근데 당연하죠. 사실 LG의 전반기는 진짜 공격에선 거의 오스틴이 멱살 잡고 끌고 간 거고, 예, 수비에서는 뭐 초창기에는 웰스하고 송승기, 예, 그리고 이제 토로스트, 야이씨, 그런데 토로스트까지 이 셋이 끌고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시즌 아웃 되긴 했지만 유영찬 그리고 손주영, 예, 그리고 정말 수렁에서 건진, 그러니까 수렁에서 건진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 흙 속의 진주 김진수, 그리고 이야 너 드디어 각성하는구나 우리 누렁저지, 예. 이런 애들이 없었으면 이제 2위라고 되게 아쉬워하시는데 사실상 1위나 마찬가지죠. 승차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대체 우리나라의 올스타전은 하기는 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도대체, 예? 이런 걱정들, 예.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재미는 별로 없고 그러다가 퍼포먼스 위주로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 구자욱하고 정수빈 그리고 박지영 아나운서 사건이 저는 그렇게 터진 거라고 봅니다. 뭐 구자욱이랑 정수빈이 무슨 뭐 악감정을 가질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머릿속에 항상 우리 올스타 끝나면은 또 지금 1위인데 하는 구자욱의 머릿속에서는 올스타, 그리고 이제 또 그 특유의 그 대구의 시크한 말투. 그래서 이제 그 대구 분들은 오히려 막 우리 애는 막 그냥 지 하던 대로 말한 긴데 뭐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막. 근데 다른 지역에서 들으면 그게 되게 약간 좀 빈정빈정 된다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구 분들도 좀 그런 건 좀 이해하시고. 근데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럼 문제가 뭐가 나오냐? 엠스풀 혹은 엠스풀 출신들의 그 약간 이상한 곤조가 있습니다. 집요하게 질문하는 게 뭔가 굉장히 자기가 저널리즘에 충실하는 것처럼. 그건 저널리즘이 아니죠. 아참은 스토킹이 되는 거죠. 아참은 짜증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대체
엠스풀에서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건가? 이석재인가 한명재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엠스풀 출신이야? 또, 응? 지난번에 김선신이거든, 이번에 또 박지영이네. 예,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예. 그래서 요 얘기는 좀 꼭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홈런 더비 상금 MLB는 15억 원, KBO 1,000만 원, NPB는 900만 원. 글쎄요. 예. 솔직히 15억 원이면 몸 만들어서라도 하죠. 예. 근데 KBO하고 NPB는 왜 이렇게 저렴한? 그러니까 NPB는 왜 저러는 거죠? 예. 잘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실 그 선수들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홈런 더비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해야 되냐? 예. 저안 했으면 하는 주의예요. 사실은 하지 말자. 왜 하지? 예. 아니면은 정말로 그 연습 타격하듯이 정말 경기 직전에 이렇게 아니 뭐 자꾸 막 결승전을 하네 뭐 하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그 경기 전에 프리배팅하는 것처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또 홈런 더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보긴 보되 선수들은 아 경기 전에 연습 타격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뭐 재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뭐 결승으로 간다 뭐 한다 근데 끝까지 가는 선수들은 몸이 탈이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모든 그 특히 베스트 나인 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 10개씩 치게 하는 겁니다. 예. 어차피 베스트 나인은 있으니까 그죠? 아니면 좀 아쉽다 그러면 감독 추천 선수 중에 추천한 선수 중에 거포가 있다. 그러면은 뭐 한 드림에서 그러니까 각 팀에서 뭐 11명이나 12명씩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 10개를 빡빡빡빡 던지는데 그 1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다 홈런으로 넘겼다. 예, 그러면 그 선수가 1등 먹는 거죠. 그냥. 예. 물론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다야라고 합니다만 그 22명이 10개씩 공 치는 것도 꽤 시간 걸립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 진짜 10개 다 친 선수가 한 2명 나왔어. 그럼 걔네들끼리 뭐 예를 들자면은 서든데스를 하든가. 예.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분명히 우리가 증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래 하면 분명히 지장이 생긴다라는 그런 퍼포먼스는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구단하고 선수협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러죠. 왜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하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왜 꼭 해야 돼요? 전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또 내성적인 선수들은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단 프로가 뭡니까? 프로가 퍼포먼스 준비해야죠. 해야죠.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거를 내 성격이 내성적이고 제가 원래 싫어요. 그건 프로를 하면 안 되지. 예. 그거는 전혀 프로답지 않은 가끔 그런 헛소리를 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 얘기는 좀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르심 당장 홈런 더비만 하더라도 그러면 싱겁지 않냐. 근데 분명히 그 홈런 더비를 무리하게 하다가 지장을 받는 선수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안 되죠. 예. 그거는 안 되고 근데 좀 어려운 게 그러나 올스타 경기를 또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뭘 걸 수 있는 걸 걸어야 되는데. 근데 그럼 도대체 뭘 걸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크보 상황에서는 뭘 걸고 올스타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예. 동기부여 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중간에 그냥 이 친구들 휴식하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퍼포먼스라든가 어떤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밌는 상황.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막 그 김상훈 감독이 한번 그러셨던 것 같으면 1번 타자 이대호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진짜 내야수를 외야로 보내고 외야를 내야로 보낸다든가 이런 상황을 만든다든가 뭐 아니면은 선수들이 심판을 보게 해갖고 오히려 심판이 야 이거 아니야 항의하면은 그럼 심판이 이런 거 역발상 거를 한다든가 그런 잔재미라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NPB나 MLB처럼 뭘 걸 수는 없는데 그런데 홈런 더비는 분명히 무리하면은 지장이 생긴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해야죠.
그거 하는 게 구단들하고 선수협하고 KBO가 하는 일이고, 예. 그리고 뭐 나는 수줍음이 많아서 뭐 퍼포먼스 같은 거 하기 싫다. 그건 프로의 자격이 없는 거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소식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아 패덱.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MLB 통산 132경기에 119선발, 지난해에도 158이닝. 지난해에도 158이닝. MLB에서. 근데 이 친구가 삼성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은 완전히 굳히기 모드 들어가는 거죠. 야 오라클린 뭐 수고는 했는데 아무튼 전반기까지는 최대한 너로 버텼고 이제는 진짜 마지막 후반기를 위해서 정말 베스트 카드를 한번 써보자. 왜냐면 시즌 초반에 못 데려오죠. 이 선수가 오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후반기에 이제 마지막 카드로 이제 한번 딱 그 로스터에 걸릴랑 말랑할 때, 야, 한 번만 봐. 그리고 요번에 잘 되면 또 한번 무릎을 맞대고 또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정말 그 마지막 승부수를 이제 건 건데 이제 타구단에서조차도 야 이건 삼성 스카우트 팀이 열일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팀도 노렸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MLB 성적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예. 방어율이 6.79인데 패스트볼 평균이 146.9km. 자, 이거는 분명히 야, 이 정도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할까? 이런 구위는 아니죠. 지금 157, 8km 던지는 리오스도 약셀 리오스도 와갖고 자기 맘대로 제구가 안 되고 헤매고 있는 판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갱개해야 되지 않을까. 예. 삼성이 정말 큰 맘 먹고 영입은 했는데 오히려 이 선수가 만약에 찌그락빠그락 해갖고 뭔가 얘기가 잘 안 되면 큰 도박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표현 큰 승부수를 띄운 건 맞는데 큰 승부수일수록 빗나가 버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막판에 없든 승차는 없지만 어렵게 1위를 쟁취했던 삼성 입장에서는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다음 자 KT는 선두 추격, SSG는 반등, LG 기아와 후반기 첫 시리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지역 신문들입니다. 그래서 왜 예를 들자면은 뭐 KBC 광주 방송 같은 경우에는 기아 소식, 그리고 이제 뭐 KBS 창원이면 NC, KBS 대전이면 한화 이런 식인데 이거 경기일보예요. 그럼 경기일보면 경기일보가 이제 그 경기도하고 인천 쪽 소식을 주로 다루는 신문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KT하고 쓱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KT나 쓱 팬님들도 막 야이씨 뭐 이러실 수는 있는데 쓱은 좀 안 쉬워 보입니다. 예, 전반기 좀 너무 많이 무너져 갖고요. 물론 이제 쓱도 새 외국인 투수를 영입을 하긴 했는데 그 외국인 투수 한 명 갖고 이게 수습될 마운드일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좀 사실 선발 투수가 너무 없죠. 그러니까 김건우하고 최민중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막 야 진짜 니들 대단. 근데 그 선수들마저도 전반기 막판 되니까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외국인 투수 하나 교체한 거 같고 이게 지금 수습이 될까 이런 생각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KT는 LG하고 KT는 어찌 보면 이 올스타 브레이크를 가장 꼴처럼 휴식을 보낸 팀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번 그러니까 첫 대결이 굉장히 재밌는 대결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힘들어 하다가 드디어 붙게 되는 이제 KT랑 LG.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대결. 아이씨, 일주일만 더 화제했던 팀이 있어요. 방망이가 확 타오르면서 롯데하고 삼성입니다. 근데 이 두 팀이 또 붙어요. 예. 그리고 기아 입장에서는 기아 이 경기는 4연전입니다. 목금토일 경기예요. 그런데 기아 입장에서는 우리 쓰기랑 한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두산 NC 여기는 1중대 2중대 대결이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이 2승 2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키움하고 한화 입장에서도 야 이거 기회인데. 근데 키움이랑 한화가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항상
키움 중계할 때마다 참 의외로 껄끄럽습니다. 한화도 키움한테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야씨 뭐 우리가 최소한 3승 1패가 가겠는데 잘하면 4승도 가능할 듯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5경기 조합이 마치 크보에서 짠 것처럼 이렇게 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꿀 같은 휴식을 취한 두 팀 KT LG 그리고 가장 일주일만 더 하자 했던 빠따가 살아올랐던 두 팀 롯데 삼성 그리고 기아 입장에서는 가장 마운드가 무너진 팀인데 오케이 한번 해보자 요런 거 그래서 요 4연전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 시간표 이번 주 제 내일부터 다시 이제 또 수업을 이제 리스타트 하니까 근데 이제 재원절 휴일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갖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튼 좀 봐서 만약에 재원절 날도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토일 근데 재원절 날 수업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금토 아니면은 금일 아무튼 2번 무조건 2경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 번은 풀 버전 1회부터 쭉 그리고 이제 한 번은 한 5회나 6회부터 요런 식으로 한 2번 그동안 못했던 야구 중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LG KT 경기겠죠. 근데 이제 LG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건 잠실에서 하네. 수원에서 KT는 세요. 그리고 막판에 꼭 그 막판 장타가 나올 수 있는 변수가 있죠. 수원구장은. 그래서 LG 팬인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든다는 거. 요거 좀 말씀드립니다. 자, 야구 뉴스 중에 또 그러면은 어디 보자. 자, LG 잡는 삼성 타선, 삼성 같은 LG 타선. 이거는 뭔 소리야? 자, 이게 이제 스포츠 경향 기사인데요. 어디 보자. 서로가 서로의 타선을 보는 시선이다. 네. 두 팀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팀 칼러, 그러니까 빠따의 칼라가 분명한 팀이었다. 삼성은 장타율, LG는 출루율. 그런데 올 시즌서부터는 오히려 LG 쪽이 장타율, 그리고 삼성이 출루율 이렇게 가고 있다. 이제 핵심 기사는 그 내용인데 지금 보면 LG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오스틴하고 누렁저지하고 문정빈의 가세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특히 이 타자들이 전부 우타자들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기에 사실 저는 아직도 문보경이랑 문성준은 너무 빨리 올라왔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워낙 LG 타순이 황폐화돼 있었기 때문에 즉 급하게 올렸던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 브레이크 휴식 때 가장 지금 힘을 많이 받았을 친구들은 오히려 문보경이랑 문성주가 아닐까. 그리고 오스틴도 분명히 꿀 같은 휴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LG는 특히 여기에 문보경까지 가세를 하면 그리고 이제 가끔씩 맞고 되저라포 터트리는 박동원 아니면 야 직구만 던져봐. 그건 내가 무조건 홈런 치지 않은 또 뜬금포 오지환. 이러면은 LG가 오히려 장타력에서는 좀 후달달한 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삼성은 반면에 제가 봤을 때는 김지창, 김성윤 콤비. 여기에 힘이 큽니다. 걔네가 나가면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구자욱, 디아주, 최영우를 구자욱, 최영우, 디아주로 하나만 싹 바꾼 거. 요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정말 다행히 큰 부상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6번 류지혁. 굉장히 정교한 타자거든요. 나름. 그리고 이제 뜬금포 강민호. 이런 식으로 타선을 쫙 붙이면 1번부터 사실상 7번까지는 나름 짜임새가 있는 타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딱 하나 아쉬운 건 그걸 거예요. 우리 이재현이가 빨리 와야 되는데 미치겠네. 뭐 이 정도? 그럼 이제 LG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되냐? 아무래도 홍창기하고 신민재가 좀 전반기에 이렇게 베스트였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혜민 혼자 하려니까 이게 뭐 출루율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빠른 야구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뭐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홍창기가 빨라는 보이지만 의외로 안 빠릅니다. 예. 오히려 발 빠른 건 누구냐? 송찬이에요. 예, 우리 누렁저지가 진짜 발은 빨라요. 그리고 빅보이도 은근히 발 빠르고. 근데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튼 예, 홍창기는 누렁저지보다 발이 느립니다. 예,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나요? 그간 대부분 팀 배터리들은 LG 타선을 만나 고전하는 이유로 집요함. 그렇죠. 특히 신민재 같은 애한테 걸리면은 정말 작살 나죠. 예, 그랬고 그래서 투구수만 늘어나면서 결국 주도권을 내주고 심지어는 6회나 7회 나야 될 개투가 한두 타자씩 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야구 중계할 때마다 맨날 말씀드리는 게 개투가 한두 타자 빨리 승부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은 경기 막판에 터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반면 삼성 타선에서는 LG가 보인다. 올해는 홈런은 덜 친다. 확실히. 예. 디아즈가 이제 아무래도 예. 그런데 출루율이 1위에 올라 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김지찬하고 김성윤 예.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이제 구자욱, 최영우, 디아즈 예. 이렇게 가는 예. 그래서 외국인 타자 디아즈의 홈런 생산력이 떨어진 가운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김영웅이 전반기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좀 컸죠. 그죠? 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걸 뭘로 메꿨냐? 타순 바꾼 구자욱, 최영우, 디아즈. 이렇게가 메꿨다. 이렇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패덱이 합류를 한 삼성이 과연 패덱이 올해는 MLB에서 죽을 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냐. 그리고 KT는 과연 기력을 그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확실하게 회복을 한 거냐. 예. 그리고 그럼 이제 남는 팀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롯데, 기아, 한화 정도가 남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좀 주목해갖고 보고 싶은 팀은 저는 일단은 우선 롯데가 그러면은 활활활 불타오르다가 올스타 브레이크 때 딱 걸렸는데 3-4-5 롯데가요. 그래서 저는 롯삼 대결이 어찌 보면은 4연전 중에 제일 중요한 대결이다. LG KT보다도 예. 그래서 어느 팀이 그 전반기 막판기에 불타오르는 빠따를 다시 활활 태울 수 있을 거냐. 그러면 특히 만약에 롯데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롯데는 정말 시즌 초중반은 죽을 썼습니다만 오히려 옛날 KT처럼 뒤로 가면 갈수록 순위가 짜자자자자작 올라가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올 시즌 마지막으로 한번 까려고 한번 해 보입시다. 이걸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뭐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저는 오히려 왕서방하고 류현진은 자기 몫을 다 하고 있다 보는데 그리고 뭐 어느 팀도 5선발이야 뭐 늘 그렇지만 외국인 투수 2명이 결국은 변수가 되겠다. 예. 왜냐하면 분명히 폰세 와이스급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에르난데스하고 화이트가 과연 폰세와 와이즈에 예를 들어서 뭐 70%만 해줄 거냐, 80%만 해줄 거냐, 90%만 해줄 거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폰세 와이즈가 했던 거에 80% 정도는 에르난데스하고 화이트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요런 생각까지는 좀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야구 얘기는 이제 요 정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정치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치. 예.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또 이제 이란 갖고 이제 또 슬슬 또 괴롭히죠. 이거는 제가 아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간 선거까지 이지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 말, 11월 초 요때까지. 그래서 이기는 트럼프, 예, 위대한 트럼프, 그리고 뭔가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실현하는 트럼프 이 그림을 만들려고 하겠죠. 계속. 예. 근데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 왜? 미국도 지금 무기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없어. 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싹 시간 이렇게 봤다가 야 이쯤에서 한번 치자. 어느 시설 때려 빠바방. 또 어디서 때려 빠바방.
문제는 이스라엘이죠. 미쳐 날뛰는 이스라엘이죠. 예. 그 네타냐후는 진짜 그 미안해 정말 그 개새끼인 게 지 깜빵 안 가려고 지금 전쟁을 자꾸 질질질 끄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가 아주 제일 짜증나는 변수다. 그런데 여러분이 걱정하듯이 뭐 트럼프가 좀 미친 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계속해서 미국이 뭔가를 주도를 하고 그리고 이란 너 수틀리면 우리가 다시 조질 수 있어 이런 모습을 지금 11월 중간 선거 직전까지는 계속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골수 트럼프들 집결용으로. 근데 전면전은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바 있죠. 마가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일종의 태극기 부대가 마가인데 마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왜 다른 나라 전쟁에 미군이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공습 같은 것들로만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래도 나름 정치개혁을 전공한 박진행의 견해입니다. 그 이상으로 갔다가는 오히려 지금 특히 미국 트럼프 쪽이 부담이 너무 커요. 예. 만약에 정말 전면전으로 간다 그러면은 마가들이 좀 돌립니다. 예. 진짜예요 이거는. 근데 그러면서도 강한 미국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대가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휴전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공습하고 또 서로 지랄지랄 비난하고 뭐 이란도 지금 뭐 그 트럼프하고 네타냐후 막 현상금 걸고 막 난리 났잖아요. 예. 이런 서로의 퍼포먼스 전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아마 10월까지는 계속 좀 되지 않을까.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한적인 공습, 제한적인 활용만 가해지는 일종의 그 퍼포먼스 전쟁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말씀드리죠. 요즘 민주당 보면 저 속이 터지죠. 환장합니다. 예. 근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거기는 지금 그냥 어떤 상태냐? 야, 격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좀 말씀드릴 때마다 답답해요. 민주당 문제 많죠. 저도 지적 많이 하고 특히 지난 1년 동안의 지도부 정청래 대표, 응?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 뭐 한병도 같은 경우에 뭐 김병기 형이 이제 아웃됐으니까 그 빈자리를 채운 거니까 그렇다 쳐고 그 조승래 사무총장 이 세 인간들 특히 그런데다가 이제 뭐 최빵상 아줌마 계속해서 난리치고 뭐 문정복 말도 안 되는 소리 깨끗 해대고 막 속이 터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4대 2나 15대 1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리고 최소한 부산 북은 가지고 왔어야 되는 이런 선거가 그냥 12대 4에다가 서울 뺏겨, 부산 북도 뺏겨, 평택도 뺏겨,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 지금 송영길 형이 뭐 정례는 이거 뭐 거의 스토커 수준입니다. 맞아요. 미쳤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건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 국민의힘은 뭐냐는 거예요. 이 당은 저는 정말 이제는 진짜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사회생을 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근데 기사회생을 했으면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한테도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우리 다시 그 십성렬의 내란에서 벗어나는 정말 책임 있는 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장도영이라면 한다는 소리가 그 올림픽공원 갖고 제명해 이지라. 근데 그걸 또 장동혁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도 말리지도 않아. 말로는 저 징계해야지 저 어떻게 저런 당대표가 있냐 막. 근데 액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역시 이것도 퍼포먼스인 겁니다. 말은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지켜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나도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지만 제명화가 뭐냐 제명화. 야 그건 아니지 않아? 이거 퍼포먼스예요. 그랬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당 대표를 몰아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지들끼리 이제 그 격가지들, 예. 이준석, 주진우, 한동훈 셋이서 또 뭐 갖고 싸우냐? 안철수까지 해갖고 두 가지 전선이 있어요. 하나는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했죠. 저는 절대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곁으로도 못 오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재판을 갔는데 안철수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참고인으로 갔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시 한동훈 대표가 그 뭐 당으로 모이라고 했다가 상황이 좀 급박해지니까 바로 국회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걸로 기억합니다 하고 증언하고 왔대. 근데 한동훈 이걸 딱 주더니 밟고, 그렇다면 내가 처음에는 당대표실로 오라 그랬다고요? 나는 바로 국회로 오라 했습니다. 안철수가 왜 그러는 겁니까? 여시 이상한 여시네? 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그 위두훈이 그 도토리 아줌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철수 이 개새끼야, 너 왜 아주 손가락 안 잘랐냐? 뭐 장을 지인대더니 어쩐대더니. 그러니까 철수 형이 여기서 멘탈이 나간 거야. 위두훈이들은 대단합니다, 진짜. 예. 그 부산 북에서 그 개 날리치는 거 보셨죠? 예. 물론 그것도 수사 들어갈 거 있어요. 거기에다가 유사선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거법을 굉장히 좀 가볍게 보시는 게, 왜냐면 내가 경험 잘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선거란 일단 대한민국의 대표들을 뽑고 대한민국을 책임질 책임자들을 뽑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은 뭐 이 정도면 징역 1년 나오겠네. 그러면 한 4, 5년 나오고요. 야, 이 정도면은 뭐 벌금 2, 300 나오겠네. 근데 선거는 반면에 벌금 100만 넘어가도 날아가는 거고요. 그럼 이걸 역으로 환산해 보면 솔직히 저도 벌금 내본 적 있습니다만 요즘은 벌금 기본이 300이에요. 예. 그러면 선거법은 300 나올 게 한 1,500에서 2천만 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담이 커지니까 선거는 역발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넘어도 날려버려.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직계 혹은 본인 선거를 치렀던 핵심 관계자가, 예를 들어 선거 사무장 뭐 이런 사람들, 무슨 홍보국장 이런 사람들이 위반만 해도 100 나오면 날아가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안철수하고 한동훈은 그 계엄 갖고 싸우는 거고, 한동훈하고 장동혁이는 뭐 갖고 싸우냐면은 장동혁의 가족,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뭐 이제 장동혁보다 하나 아래, 그러니까 비속이죠, 비속. 그러니까 자식 아니면 손자가 아닌가 상이 있었어요. 그건 슬픈 일입니다. 장동혁이 아무리 쓰레기고 제정신 아니라 치더라도. 근데 한동훈이가 꽈죽꽈죽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부르지도 않은데 온 거예요. 원래 상가집은 부르지도 않은데 가면은 그거 굉장한 신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한 주진우는 그 국민의힘 주진우예요. 주진우하고 이준석은 또 왜 싸우고 있냐? 진짜 개혁신당에 부산시장 후보로 정이한이라는 정말 피덩이가 하나 나왔어요. 뭐 젊은 후보 나올 수 있죠. 예, 뭐 민주당에서 지금 정민철 씨 나오고 뭐 김보미 씨 같은 경우는 정청래 앞에서 일가를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나마 과거 총선이나 잘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막 대놓고 얘기하니까 정청 얼굴 썩어가면서 아이씨, 예, 화낼 수도 없고, 예. 근데 이 정의안이는 얘기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산에 굉장히 큰 병원이 있습니다. 온병원이라고. 그 병원장 아들입니다. 사실상 백수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가 왜 지저분하고 더럽냐면은 나이만 어린 애들만 꽂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능력이나 마인드가 되는 사람을 꽂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특히 뭐 헬마 방송이라든가 뭐 남천동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우리 털공장하고 매불쇼는 요즘 제정신이 아닙니다. 맨날 그 검경 뭐 보안 수사권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슈가 뭔지 쫓아가는 거 포기한 거예요. 왜? 이미 민주당 대표 운동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래, 정청래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나 김민석을 될 수 있으면은 좀 압도적인 표차가 안 나오게라도 해야 돼. 스크래치라도 낸다는 거죠. 가장 빅채널 둘이 씨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지금 이슈가 뭔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슈 추적, 이슈 파이팅 안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미 당대표 선거 모드예요. 제일 큰 유튜브 스피커 둘이 잘하는 짓이다.
아 진짜 파리에 가서 그냥 식당이나 해. 제발 민폐 좀 그만 끼치고 최욱이 너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렇게 할 거면 매불쇼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매불쇼 코믹 시사와 풍자를 섞은 그 매불쇼 어디 갔어? 왜 네가 뉴스공장 흉내를 내냐? 너는 까면 안 된다고. 미안한 얘기지만 야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니까짓 게 뭔데 시사를 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뱁새야 너는. 근데 네가 황새 흉내를 내면 네 가랭이가 버티겠냐고. 제가 다른 거 비유해 드릴까요? 이 작가가 왜 시사 방송을 합니까? 신방과 지방대학교 신방과 출신인데. 근데 저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 양반은 EJ를 할 때마다 국회 도서관에서 며칠씩 살다 오면서 자료를 찾아갖고 뒤져갖고 그런 역량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정치 얘기만 해야지 제가 한국사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는 역사 전공이 아니니까. 예. 근데 저는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사를 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사 자료는 찾아보면서 해요.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뭐 하다못해 나무위키라도 쭉 보다가 나무위키를 그대로 보면 안 되죠. 나무위키가 그럼 어떤 문헌을 참고했나 그거 들어가서 봅니다. 최욱이 시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요? 예, 그래 열심히 한다 쳐. 거기까지는 인정. 거기까지는 인정. 근데 기본 틀이 있다고. 기본 틀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기본 틀이라는 건 또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나이 먹으면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먹을수록 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사이즈 쪼그라드는 대표적인 양반 그 유시민이잖아요. 유시민이잖아요. 그게 내 컨디션에 따라서도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볼 때 최욱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보이는 뭐 아닙니다. 막 이런데 그 자체가 멘탈 나갔던 증거예요. 그러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라고. 무조건 시루에 편성하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이 지방선거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본 거거든요. 여기서 압승을 한 다음에 그러면 2년간 선거 없는 동안 우리 잼카가 칼춤을 휘둘러갖고 정말 저 쓰레기 같은 것을 싹 쓸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저도 전망이 틀린 거죠. 근데 왜 그랬냐? 청청래가 저지랄까지 할 줄은 몰랐죠. 송영길 대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청청래는 거의 이재명 스토커 같습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땐. 예. 이러니 뭐가 되겠냐고. 뭐가. 될 수가 없죠. 원인은 딱 하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대통령이 취임해갖고 채 6개월이 안 됐는데 차기 권력 빨리 세팅해. 차기 권력 될 수 있으면 조국이면 더 좋고 아니면 정청래로 차기 빨리 지명해. 그러면 너의 5년 그리고 너의 퇴임은 보장해 줄게. 이 씨바 새끼들이 진짜 세상에 그렇게 오만한 조건부 지휘자가 어딨냐? 특히 김어준 개놈의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그런 정권이 어딨어. 대통령이 하다못해 뭐 3년차 4년차가 되는데 뜻대로 잘 안 되고 지지율이 폭망이야. 그러면 내가 요만큼은 이해하겠다. 집권 6개월 집권 3개월 6개월 차서부터 이렇게 흔드는 조건부 정치 브로커가 어딨냐고요. 김어준아. 내 민주화 후배 김어준아. 장사도 좀 작작해라 이 새끼야. 좀 그리고 정청래가 오늘 완벽한 실언을 하나 했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 없이 선호 투표를 적용하면은 무효 소송 인용 가능성 커. 이거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이거 나락가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선호 투표가 만들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선 투표로 해갖고 투표 2번 할 필요 없다. 선호 투표로 하면은 그 선호 투표 갖고 결선 투표 효과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명이 만약에 그러니까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렇게 셋이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호 투표라는 건 뭐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민석 지지자들은 나는 1순위 김민석, 2순위 송영길, 3순위 정청래. 에이씨. 근데 이거 주의하실 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호 투표 족가라 그래. 나는 무조건 정청래 정청래 정청래. 아니면 정청래 공란 공란. 그거 무효표예요. 그거 무효표입니다. 예. 요거 아셔야 되고. 자, 근데 만약에 3등을 우리 영길이 형 했어. 어이씨, 송영길. 어이씨. 그러면 이 송영길 표 중에 2순위가 누구냐? 압도적으로 김민서이겠죠. 그게 싫은 겁니다. 지금 정청래는. 그리고 야, 할 거면 한 명씩 적는 걸로 해. 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꽤 짜증나시겠습니다만은 원래 게임이 룰이라는 거를 그렇게 정하는 거니까. 근데 정청래가 완벽한 실현한 게 두 대목이 있어요. 당원 당규 개정 없이 선거 투표를 적용한다. 당원 당규에 이미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당원 당규에 정말 선거 투표라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정청래 말이 맞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넣어놨다고. 여러 방법이 있다. 결선 투표도 되고 선거 투표도 된다. 넣어놨다고. 이미 당원 당규 다 보여준다고. 다른 레거시 언론들이 보여준다고. 근데 왜 헛소리를 하냐고. 그리고 무효 소송에 인용될 그리고 무효 소송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 안 되면은 나는 무효 소송 들어간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인용일 가능성이 크대. 저게 진짜 굴하죠. 왜 인용이 됩니까? 저거 100% 기각이에요. 아니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한 줄에 거짓말 3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원 당규 개정 없이도 선거투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 그랬죠?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대선 출마 안 하겠다 그랬어요. 전 이런 소리도 드디어 처음 들어봤어. 끝까지 이재명 각하 매기는 거야. 저는 당대표 하고도 대선 출마한 이재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소리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나는 무효소송 할 거야. 나 안 뽑아주면. 그런데 이거 무효소송 가잖아? 그럼 100% 인용된다? 이거 뉴스공장에 오늘 나와갖고 한 얘기입니다. 뭐 이런 개새끼가 있어 진짜. 응?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영대 저 사람은 저 정도면 저거 스토커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응? 저 한 줄에 거짓말이 3개예요. 아, 하나는 희망사항이겠구나. 예. 하나의 희망사항과 2개의 거짓말. 예. 저거 제가 볼 때는 기각도 안 돼. 저 각하예요. 야, 당원당규 있구만. 이걸 왜 갖고 와? 예. 아니 진짜 어디까지 가고 싶어서 이 짓을 하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당대표가 대선 출마 안 하겠다. 그러시든가 마시든가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 당대표 되잖아요. 말 바꿀 겁니다. 예. 말 바꿀 거예요.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인데 만약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되면 분당해야죠. 근데 안 그럴걸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리는 없어요. 뛰쳐나갈걸요. 왜? 난가병에 완전 지금 중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참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가 동시에 마탱이가 가고 하나는 저렇게 협박질에다가 앉아있고 하나는 올림픽 경고 갖고 이재명 제명아 나와라. 그리고 야 국힘 나머지 난 내년 8월까지는 무조건 당대표 할 거다. 자 그럼 이것도 미치는 게 뭐냐. 그럼 장동혁이 내년 8월까지 당대표하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지금 올림픽 공원 왜 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저 장동혁을 위해서 또 입당을 해주십시오 해갖고 다음 당대표 또 해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장동혁은 그리고 이미 사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 대선 저는 우리 이 부정 세력과 세력의 등을 얻고 출마합니다. 둘 다 미친 거예요 지금 둘 다. 예. 이러니 연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고. 예. 연임 얘기를. 이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예. 각하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댐각하가 그랬다는 거.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놈 둘이 조절을 하고 앉아 있으니. 예? 아니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만약에 선호 투표로 가면
당원 당규에도 없는 일에 있어. 진짜 무효 소송 낼 거래.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더티해? 응? 왜 그러는데 도대체? 10년 전에 내가 알던 정청래가 맞냐고. 나랑 같이 그 파주 펜션에서 나란히 담배 피면서 저 양반 담배는 얇은 담배 에세. 지금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겠다. 그 파주 쪽 임진강 쪽 그 조명 보면서 한 얘기 있잖아요. 나의 꿈은 선출직 서울시장이라며. 2016년에. 에? 근데 그러던 양반이 왜 이렇게 됐냐고. 왜? 누구 때문에? 누가 지시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문통캔 저는 아닙니다 하고 빠졌고. 그럼 누구야? 털이야 양이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맛이 가지? 조국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요. 뭐 이 양반도 뭐 거의 뭐 요즘 이성. 아니 왜 멀쩡한 아이돌 갖고 응? 너 왜 노 했노? 너 일배노? 야 걔네 거기 출신이란다. 거제 출신이란다. 경주 출신이고.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응? 뭐 리셋는가? 오히려 조국 때문에 알았어요. 예. 도대체 뭐하는 작자셔? 아니 선거 떨어진 게 그렇게 충격이에요? 선거는 떨어질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한 번 정도는 떨어져야지 당신의 자양분이 생긴다. 근데 평택 가서 떨어질 자양분도 없어요. 응? 내가 얘기했지. 부산이나 진해 가서 떨어지라고. 붙고 싶으면 뻔뻔하지만 호남 가라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뭘 바라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는 화 풀 데 없으니까 이제 하다 못해 지들 스스로 큰 그 아이돌을 갖고 시비를 털어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응? 그러니까 어제 이정주 기자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갤럽에서 조사를 했대요. 조국 혁신당 공란. 그래서 이정주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갤럽에다가. 아니 공란은 뭐예요? 아예 아무도 지지한다 응답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면 공란이 나온대요. 정신 차리라고. 꾸기 형 정신 차려. 이미 장식이 딴 생각하고 있어. 인테리어 신.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 이름 바꾸겠습니다. 너 버린대요. 예? 아유 이 한심한 사람들아 진짜. 예. 지금 각하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345 도약의 원년이다. 근데 물론 이 문제는 있어요. 좀 너무 잘 나가는 데만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때 시청열 때 뭐라 그랬죠? 1%도 대단한 겁니다. 아예 빵 프로들도 많아요. 이랬던 그게 3년 전이에요. 지금 성장률 3%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셔. 야 씨발 박정희 때는 막 12% 100만 불에서 120만 불만 돼도 20%예요 이 할배들아. 전두환때도 7%씩 300억 불에서 400억 불 되면 33%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1조 달러예요. 그럼 3%만 성장해도 계산도 안 되네. 응? 3%면 얼마야? 네, 300억 달러죠. 네. 퍼센테이지의 함정이 저런 거거든요. 예. 이 기세로 가면 세계무역 4강은 가겠죠. 예.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제 저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저거 막 하고 추석 때도 뭐 또 준비하고 있고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청래는 이번에 출마했으면 안 돼요. 그게 그간의 정치 상식이자 문법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선호투표 해봐. 나 무효 소송할 거야. 그럼 인용될 수도 있다. 이건 거의 당 깨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헛소리를 하나 하고 있는 게 합당할 때 강득구와 홍익표 함께 만났다. 이건 물귀신 작전이죠. 예. 네. 그럼 강득구하고 홍익표 만약에 없었으면은 더 문제고요.
있었으면은 이제 특히 강덕구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전 최고죠. 해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야 또 딴게 물고 늘어져. 진흙탕 개싸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 단대표가 할 짓입니까 이게? 예? 오늘 뉴스공장에서 거의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김어준이 그 얘기를 해요. 아 김민석 대표한테 들었던 시간만큼은 밖에 못 드린다. 전 거기서 딱 읽었어요. 아 김민석을 슬슬 까면서도 정청래하고도 좀 거리를 두려고 그런 거야. 근데 정청래가 한 말이 뭔지 아실까? 나 그래 1분만 더 줘. 하하하. 와 진짜 산티 나갖고 진짜 형 2016년에 그 결의는 어디 갔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만 얘기합시다. 2016년 청래당 워크숍 갔을 때 맨날 쓰던 멘트랑 10년 뒤 멘트가 왜 똑같아? 어? 무슨 얘기냐? 멘트조차도 개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응? 멘트조차도. 그리고 1년 동안 그냥 아 뭐 이 내란 상황이니까 내란 숲 상황이니까 뭐 내가 어떻게 대충 되겠지 뭐 그런 사이에 나는 차기 대권 준비나 하자 이러다가 지방선거 이 질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지방선거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응? 당신이 어디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땐 경부선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거야.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대구에는 얼굴 한번 비치고 우리가 부산 가서 오빠라고 한 거 미안해 계속 사과하고 다시 서울 찍고 서울에다가는 패급 국회의원들만 잔뜩 보내놓고 나 공천 못 받으면 야 원호야 나 공천 못 받으면 다음에는 나 정무부시장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줘. 그럴 애들만 잔뜩 보내놓고 그리고 가 있는 게 전북 가 있어 당대표가 전북이 민주당 권리당원 제일 많은 데인데 그걸 왜 가 있냐고요. 응? 그것만으로도 출마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연임한 돼. 저 나갑니다. 그러더니 야 강덕구 홍익표 와. 빨리 증언해봐. 협박하죠. 그리고 선호제 하지마. 나한테 존나 불리해. 이거 만약 이대로 간다? 그럼 나 무효소송 낼 거야. 그럼 인용될 확률 높아. 인용 안 된다니까요. 당원 당규 이미 있어요. 이제 입만 열면 개구라치고 협박하는 거예요.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진짜 양아치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에 주진우 욕할 거 하는 짓 똑같은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제가 그 준석이하고 진우 싸움 얘기하다 말았죠. 근데 이 정의안이가 이 연결되는 거예요. 부산시장 선거 유세를 뛰다가 제가 마시고 있는 이런 요거 녹차라떼에 맞아요. 콱. 멘트도 웃겨. 어린 놈의 새끼가 뭘 한다고 콱 맞습니다. 모르지 이건 아니고 그 왜 그 테이크아웃 할 때 그걸로. 근데 물의 양이 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녹차라떼 물에 맞았다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물방울 맞고 컵 맞고.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기 경추에 무리가 온다? 야 너는 뭐 목을 네 목은 레고 블록이냐? 그리고 진짜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랬는데 갑자기 얘가 사라집니다. 그것도 선거하기도 전에 갑자기 런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새끼냐면 그래 난 선거만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런을 친 것 같아.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경찰 이미 다 따놓은 거야. 야 너 이 어린 놈의 새끼 한 거 이거 자작극이지? 경찰이 다 알아낸 거예요. CCTV 따고 뭐 그렇게 호술한 거야. 요즘 여러분들 제가 꼬드기는 게 나쁜 짓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 안 되냐? CCTV. 그 여러분들 휴대폰 위치 추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차 사이사이들의 거리 사이사이에서 블랙박스. 그거 3개만 따도 거의 다 잡힙니다. 그럼 누군가 그러시겠죠? 그 휴대폰 끄면 되지 않냐? 끄면 어디서 껐다까지 다 나와요. 예. 그럼 거꾸로 말하면
경찰이나 누가 휴대폰 주십시오 주면 안 되죠 절대로. 예. 네가 뭔데? 근거를 갖고 와. 왜 다 까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자작극을 하면 내가 경찰 이렇게 두르고 그것도 지 아버지 병원 가서 했어요. 예.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 그런데 부산에서 준석인 회장이 후보를 10명을 냈는데 그 중에서 8명이 그 온병원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의안이 아버지 정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서부터 계속 왜 돈 부산이 제일 큰 병원이라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거 뭐밖에 없냐? 명예욕만 남은 거지.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뜻대로 잘 안 됐대요. 왜? 그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겠죠. 예. 왜? 뭐 이번에야 많이 뒤집혔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부산도 나가면 당선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그게 뭐 뜻대로 안 됐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이로 이렇게 쓱 해고 이제 돌려치기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딱 하는 소리가 야, 너 그 자작극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두 가지를 노린 거예요. 하나, 난 그거 몰랐다. 근데 제가 볼 때도 몰랐다가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준석이 쓰레기라도. 야, 너 자작극 해갖고 올려봐. 그랬으면 걔 미친놈. 뭐 이준석이 좀 많이 제정신은 아니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준석이 상상의 나래를 피다가 야, 너 씨발 이거 너 국힘이 시켜서 한 거지 자작극.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정의안 사퇴하면은 박형준 쪽으로 형제 나 박형준 쪽으로 표 몰아주게 하려고 너 자작극한 거지. 국민의힘 특히 박형준 당시 선대본부장이 주진우 의원이었거든요. 주진우하고 짜고 이렇게 한 거지. 주진우가 발끈한 거죠. 주진우는 뭐 갖고 발끈했냐? 야, 근데 우리 박형준 표하고 정의안이 표 합쳐도 전재수한테 져.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한다 또. 지금 이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 왜? 제가 봤을 때는 주진우하고 이준석의 싸움은 이건 거의 캐삭방 수준이에요. 누구 하나가 거짓말한 게 걸리면 둘 중 하나는 정계 은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의안이가 자작극을 했다는 거를 이준석이 몰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행은 아니죠. 아쉽죠. 예. 알았으면 그걸로도 날아갑니다. 근데 주진우 입장에서는 정말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는 방법 중에 야, 하다 안 되겠으면 자작극 하다가 사퇴해. 이게 진짜로 밝혀지면 주진우가 날아가죠.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죠. 왜? 지금 경찰이 꽤 많이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매일매일 시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시겠습니다만, 근데 저 뉴스 하이브리드를 정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요즘 정치에서 핫한 이슈들은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이 정의안 사건, 그리고 이제 요 민주당 정청래의 연일 이어지는 헛소리에 이제 협박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거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야구 얘기, 트럼프 전쟁은 이거는 중간 고사란다. 중간 선거까지 간다. 중간 선거는 11월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에서 지금 제일 핫한 이슈는 두 여당 제1야당 당대표의 개 헛짓거리. 예. 근데 급으로 따지면 장동혁이 더 개 헛짓인데 오늘 특히 뉴스공장에 나가고 정청래가 한 헛소리를 보면 정청래도 이제 장동혁급이 돼가는구나. 예. 1시간 3분 했네요. 요 정도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이 11시 한 10분 정도인데요. 뚝딱뚝딱뚝딱 썸네일 만들어 갖고 올리면 여러분 점심 드실 때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일단 내일 무조건 이제 더 치신자 몰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금토가 될지 토일이 될지 야구 중계 이런 식으로 이번 주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